많은 양육자분들이 낮잠 정말 어려워하시죠? 네, 그래요. 정말 낮잠을 안 자고 밤잠만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안녕하세요, 알전 멤버 여러분. 오늘은 우리 알전 멤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낮잠 정말 꼭 재워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낮잠의 우선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. 소장님, 팀장님, 그리고 거의 소장님은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양육자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상담을 해오셨고, 팀장님도 이제 거의 3년간 수면만 보고 계셨었잖아요. 많은 양육자분들이 낮잠 정말 어려워하시죠? 네, 그래요. 정말 낮잠을 안 자고 밤잠만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낮잠은 수면 호르몬 도움도 못 받죠. 네. 환경도 뭐 밝기나 소음 이런 게 다 수면에 유리하지 않잖아요. 또 자라면서 뭐 낮잠 횟수, 낮잠 양 이런 게 달라지는데 초보 양육자가 그걸 잘 포착해서 맞추기도 정말 어렵죠. 맞아요. 낮잠은 사실 원령이 어리든 크든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낮잠 문제가 아닌가 싶고, 낮잠 문제를 실제로 양육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수면 문제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양육자의 꾸준한 연습, 노력 그런 거를 찾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것이 낮잠 문제거든요. 낮잠을 아예 재우지 않으면 안 되나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. 있어요. 네. 안 재우고 그냥 밤잠만 쭉 잘 재우겠다라고 맞아요.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낮잠을 적당히 잘 자면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살펴보면, 첫 번째로 낮잠은 아이들의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. 두 번째, 낮잠을 잘 잔 아이들과 충분히 자지 못한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잘 자는 아이들의 경우에 비만 문제가 더 적게 일어난다라는 논문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. 첫째는 아이들의 뇌는 정말 왕성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. 음. 그래서 그 하루치 정보들을 다 모아놓았다가 밤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그때 잠을 자면서 저장할 건 저장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는 거죠. 두 번째는 너무 피곤이 쌓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습 능력도 떨어지겠죠. 네. 또 세 번째는 너무 피곤하면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식욕도 떨어질 수 있고요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는 사실 엄마 아빠 눈에 즉각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확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. 네. 오히려 지금 당장 절실하게 그 괴로워하는 문제는 맞아요. 낮잠을 잘 안 자면 아이가 짜증과 잠투정이 엄청나게 맞아요. 늘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지죠. 네. 또 낮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각성 정도가 너무 과해지기 때문에 밤잠조차 못 자게 되는 일이 허다해요. 이번에 출간되는 소장님 책에서는 이런 낮잠과 밤잠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? 네, 낮잠이 원령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원령별로 구분을 좀 해 놓았는데요. 제일로 큰 구분점은 대략 6개월 정도로 생각하셔서 6개월이 되어야 수면과 각성 리듬이 잘 분리되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는 밤잠처럼 막 수면 교육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낮잠도 스스로 잘 재우겠다. 여기에 너무 힘을 빼지 마시고 좀 도와주어서라도 잘 자게 한다. 이걸 생각하시고, 다음은 낮잠과 낮잠 사이 간격. 낮잠과 밤잠 사이 간격, 요거를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제 책에 이렇게 그 간격이 개월수에 따라 어떻게 하면 될지가 적어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너무 빠르게 아이가 졸리지도 않은데 재우려고 하지 말고, 또 너무 늦게 너무 피곤해서 각성 정도가 너무 올라갔을 때 재우려고 하면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낮잠 자는 건 정말 중요한데, 낮잠 잘 재우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, 소장님? 아이들은 수면 주기가 워낙 짧잖아요. 네. 6개월 미만 아이라면 거의 3, 40분 주기로 잠이 깨잖아요. 그런데 낮 수면 환경은 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주기를 부드럽게 넘어가서 다음 주기로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워요. 또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은 얼마나 피곤한가, 그리고 일주기 리듬, 즉 수면 호르몬이 언제 나오는가 라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데, 낮잠 때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네. 수면과 각성의 분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잠이 쉽지 않은 거죠.
낮잠은 낮잠의 역할이 또 밤잠은 밤잠의 역할이 있는데 이 두 잠이 잘 연결되지 않고 무너져 버리면 다른 잠도 망가지기 때문에 양육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지금 너무 잘 아셔서 낮잠이 잘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잘 재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너무 높아지신 것 같아요. 요즘 알잠 멤버분들께서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낮잠을 잘 맞아요. 자야 밤잠도 잘 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. 팀장님,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낮잠 재우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데 네. 저희가 여러 가지 낮잠 편을 만들었지만 조금 다른 꿀팁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. 우선 낮잠은 가장 먼저 우리 아기가 언제쯤, 그러니까 즉 얼마만큼 깨어있을 수 있나, 요거를 좀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미만의 아기의 경우에는 수면의식이 잘 통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잠들기 전에 아기가 충분히 이완할 수 있도록 좀 안고서 이완을 시킨 다음에 비몽사몽 할 때, 졸릴 때 눕혀서 재우는 게 중요하고요. 세 번째는 재우기 30분 전부터는 아이들도 요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 정도의 분위기다라면 잠잘 시간이라는 걸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조도도 좀 낮추고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한 다음에 커튼을 치고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뭐 잔잔한 자장가나 클래식 음악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완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네 번째는 낮과 밤을 확실하게 가리는 아기라면 잠자리 환경은 무조건 밤처럼 어둡고 조용하게 해서 재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리하게 또 낮잠을 잘 재우려고 하다가 밤잠까지 문제가 맞아요. 생기는 경우도 좀 많이 볼 수 있죠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. 낮잠이 밤잠보다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아요. 그래서 무리하게 낮잠 스스로 재우기 훈련을 하다가 낮잠이 부족해져 버리면 네. 각성 상태가 너무 높아지면서 밤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밤잠을 먼저 잘 자게 되면 낮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낮 일과를 맞추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잖아요. 네. 그때 비로소 낮잠 훈련이 쉬워지는 거고요. 또 낮잠은 어느 정도 성장해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좀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낮잠을 꼭 재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늘은 재우지 말고 한번 버텨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봅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!